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라입니다. 자, 오늘 역시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5차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더 이상 휴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협상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이외에도 비무장화, 러시아의 법적 보호 등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그 이전에 좀 진척이 안 돼 있던 흐름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확실하게 지금이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봉쇄 등에 7% 가까이 급락하면서 WTI 기준 105.96달러 마이너스 6.97% 하락 마감했고요. 이 또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과 마찬가지로 증시에는 매우 긍정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나오며 채권은 혼조가 기록이 되었으며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네요. 자, 뉴스를 조금 일단 미국 2월 상품 수지 적자는 1066억 달러로 적자폭이 소폭 감소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자, 미국의 3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는 8.7로 전월보다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 전에 나온 제조업 뉴스들을 조금 본다면 살아난 지역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약간 주춤한 지역도 있는 걸 봐서는 지역마다 미국도 좀 차이가 있다. 이 부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미국 5년, 3년 만기 국채금리가 역전이 되었다. 지금 5년물이랑 30년물이 역전이 된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이 진행이 됐냐라고 이제 좀 확인을 해보자면 5년물을 팔고 30년물을 산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06년 이후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터졌죠? 네, 서브프라임이 터졌죠. 물론 지금 상황이 이제 서브프라임 때와 마찬가지의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마냥 좋게도 생각해 볼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불안하니까 장기로 이제 다 이제 돈이 몰려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곡선 역전에도 일단은 미국의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비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지 수수료 수익으로 인해서 실적이 높게 잡히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조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무조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월가 전문가들 역시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일단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가장 그 기본으로만 놓고 보는 게 나중엔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이나 이런 것들 오케이 좋은데 핵심적으로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만 보는 거죠. 저도 지금 되게 많이 헷갈리기는 하는데 가장 기본을 기초 삼아서 쭉 보면은 그래도 방향 잃지 않고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 이 러시아산 원유 이 관련이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죠. UAE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되게 산유국이에요. 되게 많이 뽑아내는. 러시아가 만약에 수출량이 확 줄더라도 이란 쪽에서 채워주면은 또이또이거든요.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이란이 복귀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원유 수출량이 줄어들다라고 하지만 인도 같은 이렇게 원유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니까 대거 사들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살 나라들에서는 산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란 역시도 국제사회에 복귀를 해가지고 더 많은 원유를 판다.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아이폰 소비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는지 생산을 줄인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한국에 부품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타격을 입는 그런 회사들 생길 수 있으니 이 관련들 하나씩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를 국가 에너지를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서해안 쪽이고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 여기에 원전이 쭈르륵 깔린다라고 합니다. 자, 원전 깔리면 수소 생산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원전으로 수소 생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 했을 때 중국의 이번에 수소 경쟁 참전은 매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었다. 자, 이 수소 패권에서 한국이 좀 높은 위치를 보다 더 중국보다 차지할 수 있을지 이걸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쿠팡 대구센터 건립에 쓱닷컴은 부산 물류센터로 맞불을 좀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물류에 아예 뛰어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물류센터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물류 리츠도 있잖아요. 해외에도 물류 리츠는 굉장히 핫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리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물류센터가 지금 상당히 핫한 상황이다. 이거 감안하시면서 보는 게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 말고 좀 부동산 쪽을 투자하고 싶은데 오피스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고 좋을 거 없을까를 생각을 하신다면 요즘 미국에서 멀티 캠퍼스가 핫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한국 하면은 그냥 고급 빌라인데 그 한 동을 다 갖고서 임대를 주는 겁니다. 이걸 멀티 캠퍼스라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 상당히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 투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리츠 찾아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규제 풀리면서 본뼈 뜨는 인테리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창호업계는 공사할수록 손해다. 고객한테 원가 전가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핫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건물 공사 할수록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긴 한데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시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제 개인의 의견 약간 또 첨가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은 텔레그램 공부방에 장전 시작 전에 먼저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거. 자, 이제 보고 싶으시다면 제 텔레그램 공부방 여기 들어오시기 위해선 제 채널 커뮤니티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국 BNC 오늘도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또 빠지고 있죠. 아,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왜 이렇게 모습이 보여줬고 향후에 봐야 될 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BNC 코로나가 점점 지났나 주가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쟁사의 약품이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부터 별의별 얘기들이 다 많은데 핵심은 이거예요. 유상증자 물량이 30일 날 상장이 됩니다. 자, 1,300만 주가 내일 이제 상장이 되는데 이 오버행 이슈로 인한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쭉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죠, 지금은. 파는 물량들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이는 물량 소화 전에는 올라가는데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악재라고 생각하면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실 이전에 골든 바이오텍 관련된 이야기가 한국 BNC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가지고 생각한 것보다 이 안트로키노롤에 관련된 데이터가 조금 빠르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별 소식이 없나 봐요, 지금. 이상이 없죠. 골든바이오텍의 주가를 봤을 때. 만약에 정말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솔솔 피어나오기 시작하고 기대감이 생겼다면 지금 머리가 위쪽을 향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왔잖아요. 이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다? 아직이다. 그러면 한국 BNC를 보면서 뉴스랑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더 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근데 이 나중에 물량 소화를 어디서 할진 모르겠지만 충분히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위치에서 골든바이오텍의 그 좋은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데이터마저도 안 좋게 나온다면 떨어지겠죠. 아쉽지만 이 한국 BNC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골든 바이오텍의 결과물이 좀 좋게 나오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지금 기도 메타가 지금 통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혼자만 힘들어하는 건 아닙니다. 자, 봤을 때 아시겠지만 외국인 여기서 샀는데 물렸어요, 지금. 물렸습니다, 얘네. 그리고 투신 얘네들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부터 사 모았고 이렇게 수익 실현 공간이 왔는데도 안 팔았어요. 물렸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물린 외국인과 투신과 함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만 물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저가 매수를 해준다면 아 얘네들 물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괜찮고요. 그럼 이들이 물을 타기 시작을 하면은 나도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팔면은 이거는 손절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만큼은 안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외국인 쪽에 매수세나 아니면 투신 쪽에 매수세가 나오게 된다면 아 얘네 물 타는구나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일단 지지 라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 바로 아래까지 일단 떨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좋지 못하죠. 그래도 월봉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20개월선 지지해줄랑 말랑의 모습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이번 달이 끝나는 게 이제 한 오늘이랑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남았잖아요. 그동안 약간이라도 이제 올라가고 21선 지지 받고 다음 달 딱 바뀌었을 때 이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딛고 올라가는 그림 나올 수 있으니까 1번으로 현재 일단 지지 라인이 있다.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한국 BNC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갔을 때 저항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21선 봐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지지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든든했지만 저항으로 바뀌면 야, 이게 21선 뚫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종목의 패턴 뭐가 있습니까? 자, 볼린저 하단 찍고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 간다. 하단 찍고 21선 돌파하면은 볼린저 이렇게 좁혀졌던 게 다시 넓혀지고 있죠? 여기까지 찍어줄 수 있다. 물론 241선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이 한국 BNC 전략을 세워본다면 자, 우선 현 부근에서 횡보해 준다면 괜찮다. 너무 좋다.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제발 여기서 한 1, 2% 한 좋게 많게는 한 3% 정도만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 그냥 베스트는 5% 이상 올라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 월봉이 생겼을 때 여유롭게 21선을 아래에 깔고 가니까.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5%만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21선만 다음 달에도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횡보를 하다가 21선을 돌파하면 목표가는 어디다? 자, 21선 볼린저 상단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 BNC 지금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 떨어지는데 물렸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최대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객관적으로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꼭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독자 12,000분이 넘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이 12,000명이 달성이 되었는데 영상에 댓글로 이거 좀 분석해달라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예, 한 분당 한 종목씩 달아주신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에 예, 공지를 통해서 시간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2,000명 그 이상도 노려보기 위해 구독, 좋아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이때까지 구독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도 간단하게 또 언급을 하자면, 이거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좀 잘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 예, 여기 수정 안 한 것, 여기 수정, 아니 다시 여기 작성 안 한 것들도 계속 뭐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성신 양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쭉쭉 올라가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외에도 뭐 FNC 엔터나 이러한 종목들 여기엔 없지만 다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종목들 한번 고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채널
구독 옆에 가입하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